제가 처음으로 남들보다 늦었다는 걸 실감한 건 친구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였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동창이 아이 사진을 돌려 보여주고 있었고 옆자리 친구는 내년에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했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서러운 것도 아니고 누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길고 지독하게 저 자신과 싸웠던 시간의 시작. 저는 36의 백수였습니다. 정확히는 프리랜서라고 불렀지만 솔직히 말하면 백수에 가까웠습니다. 20대에 디자인 일을 시작해서 꽤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일하다가 독립했고 처음 2, 3년은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0 중반을 넘기면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시장이 바뀌었고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게 달라졌고 저는 그 변화를 따라가는데 느렸습니다. 일이 줄어드는 건 서서히였는데 제가 그걸 인정하는 건 한참 걸렸습니다. 그 친구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반년 전쯤 저는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서울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부모님 집에서 잠깐 지내자는 생각으로 짐을 쌌습니다. 잠깐이 반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밥상에서 말이 없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반찬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걱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제 올라갈 거냐, 일은 어떻게 됐냐,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고향에 내려온 지 2달쯤 됐을 때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고향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이 시대에 도자기 공방으로 먹고 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벌진 않는데 좋아서 한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수연이 한번 놀러오라고 했고 며칠 뒤 저는 공방에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흙 냄새가 났고 창가에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수연이 물레를 돌리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손이 흙을 잡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수연이 물레를 멈추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 많이 지쳐 보인다. 저는 웃으면서 티 나냐고 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번 해볼래 하면서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흙 앞에 앉았고 수연이 물레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스운 소일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흙이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제 손에 반응하는 그 덩어리가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방을 자주 들렀습니다. 수연이 흔쾌히 와도 된다고 했고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했고 그 다음엔 따라했고 어느새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손힘이 너무 강하면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하면 됐습니다. 흙은 다시 뭉치면 됐으니까요. 그 무렵 서울에 있던 이전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였는데 새 프로젝트에 맞는 디자이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할 의향이 있냐고.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그 속도로 들어가면 다시 흔들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수연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이 한동안 듣더니 물었습니다.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무서운 거야? 아니면 잘 못할까봐 무서운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도착해. 늦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만 시간을 조금 주면 고향에서 마무리할 게 있다고. 클라이언트는 알겠다고 했고 한 달 여유를 줬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공방에 더 자주 나갔습니다. 수연 옆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오래된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천천히 했더니 더 꼼꼼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울로 올라가는 날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쿡그릇을 앞에 놓으시더니 잠깐 제 어깨를 손으로 짚으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일정이 빠듯하면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척, 빠른 척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클라이언트도 그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수연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만든 컵이었습니다. 가마에서 구웠다고 했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연이 이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손 자국이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기울어져도 컵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일을 동시에 하지도 않습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덜 무섭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가서 공방에 들르려고 하는데 바빠서 못 가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수연이랑은 종종 연락합니다.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천천히 가고 있어 하고 답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변명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사실처럼 들립니다. 동창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울던 그 36의 저한테 지금 뭔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늦은 거 맞아.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천천히 가는 사람도 결국 어딘가에는 도착하거든. 다만 도착하는 곳이 남들이랑 같은 곳이 아닐 수 있어. 그게 괜찮다는 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걸 아는 것도 결국 제 속도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